YTN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8명 늘어서 누적 99,8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11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내일 아마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이제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경남 진주시의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220명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제시에 소재한 대우 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종사자, 가족, 식단 직원 등이 이제 최소 8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김포시 일가족 지인 관련, 그리고 용인시 대학교, 그리고 충남 서산시 교회, 경북 경산시 스파 등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300명대여서 오늘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400명대 초반으로 끝이 났고, 지금 라이브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어제보다 현 시각, 어제 같은 시각보다 확진자가 좀 많아서 이렇게 되면 내일도 또 400명대가 되지 않을까. 좀처럼 300명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철저하게 개인 방역, 개인 위생을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내외죠.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게 뭐 거짓 기사도 아니고 허위글, 음모론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전날 이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고, 그리고 파티션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있는 주사기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이 글은 뭐 SNS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시에 주사기 바늘에 다시 캡을 씌웠다가 접종 직전에 벗기고 접종한 것은 분주 후, 그러니까 주사액을 주사기별로 옮기고 난 이후에 접종 준비 작업 시간 동안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분주 후에 바로 접종을 하겠지만 전날에는 뭐 촬영이나 뭐 분주 시점, 접종 시점과 시간차가 생기면서 오염이 우려돼 캡을 씌웠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스펙브리핑에서 오염 방지를 위해 캡을 씌울 수 있고, 그리고 의료인이 오염이 가장 덜 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한 것이라고도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런 거짓글을 왜 만들어서 퍼나르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글을 퍼나르게 되면 대통령도 지금 백신이 불안하니까는 가짜로 만든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텐데, 이거 어떻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네,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은 내사에 들어간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별건 수사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조 직무대행은 오늘 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그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제 일부 보도랑 그리고 조남관 차장의 말이 조금 다른 게 시행은 내일부터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침은 직접 수사는 이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을 하고, 그리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직접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좀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검찰은 지속적으로 별건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별건 수사는 합법성 논란이 계속 있었던 이야기고 또 여론에서도 이제 그 수사 악습이다 별건 수사는 그러니까 끝낼 때가 됐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검찰은 안 하고 나자고 별건 수사를 했고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이야기도 별건 수사를 아예 안 하지는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하겠다 이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무대행, 그 조남관 직무대행이 했던 얘기가 일단은 별건 수사는 허용하는 이제 검찰총장한테 허용을 받고 그리고 수사의 주체를 분리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 왔냐라는 이제 지적이 다시 나오는 거죠. 글쎄요. 알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수사에 대한 그동안 문제되간 행태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 보고요. 근데 검찰 내 라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그 검찰이 언제부터인가 누구누구 라인 그리고 누구누구의 측근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예. 그리고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제 검사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최근까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뭐 라인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라인 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검찰 외부에서 이 라인 그리고 측근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예. 뭐 그렇게 하려면 검찰 내 악습인 언론 플레이 같은 것도 중단해야 될 텐데 그게 결국은 반대 라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뭐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단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직무대행 말처럼 검찰은 법리와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파처럼 무슨 개파, 당신 사람, 내 사람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조직 폭력배나 하는 짓이니까 당연히 누구 내 사람, 너 사람 또 라인 또 무슨 사단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구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그리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영진 아나운서는 주말 YTN TV 진행하시는데 예, 지금 TV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는데 예.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뭐 멋진 느낌 이런 건 없습니다. 웃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라디오에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랑 예. 앵커 할 때랑 완전 다른 모습이어서 조금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이질감입니까? 네. 멋진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네. 예. 얼굴 없는 앵커로 또 활동하시는 것도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있어요? 네. 디스인가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오늘 좀 불을 좀 지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좀 땡겨봤습니다. 예. 네. 저분 지금 프리랜서기 때문에 뉴스를 못 하거든요 이제. 예. 지금 뭐 하고 다니세요? 네, 사실 제가 부러워가지고 이제 뭐 뉴스와는 영영 빠이빠이 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타 방송 그 꼬꼬부라는 방송에 나와서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래도 저 프리 선언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다. 예. 근데 또 다른 편 보시면은 예. 굉장히 또 재치 있게 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불러줬어요? 거기서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이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9832님 스포츠 측면 승부랑 김기혁 아나운서님 기다렸습니다. 좋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오시는 분입니다. 9832님. 고맙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제가. 그래요.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것은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 소식입니다. 한국생명대 IBK 기업은행 플레이오프 3차전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예, 맞습니다. 7시부터 이 3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즈 전적이 1대1이 되면서 챔피언 결정전 티켓이 오늘의 승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1차전에서는 한국생명이 3대1로 가져갔고 2차전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3대1로 승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보면 좀 팽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2차전에서 한국생명은 좀 허무하게 세트를 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2차전의 1세트에서는 25대 6으로 졌어요. 어허. 이 6점이라는 게 역대 포스트 시즌 한 세트 최소 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즌 초반에 흥국생명을 생각할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였고, 근데 1차전으로 기업은행이 패배를 했지만 기업은행은 세트를 내주더라도 쉽게 내주지 않았고, 하지만 흥국생명은 세트를 내줄 때 허무하게 내줬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팀 분위기와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3차전에 양 팀이 또 어떤 각오로 임하게 될지 귀추가 또 주목됩니다. 예. 흥국생명이 우승 후보 1순위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에 팀이 휘말리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을 하지 못하고 네. 플레이오프를 거칩니다. 근데 역시 흥국은 믿을 거는 김연경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선 그 두 경기처럼 흥국생명 배구여제 김연경의 활약에 명암이 갈릴 전망인데요. 1차전은 김연경이 무려 29점을 폭발시키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공격 성공률이 무려 60%였고요. 자, 하지만 2차전에는 IBK 김희진, 김수지의 밀착 마크 속에 이 공격의 순도를 나타내는 공격 효율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불과 20%에 불과했습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해결해줄 공격수가 김연경 외에는 딱히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배구 여제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사실 김연경 선수가 지난해 이제 한국행을 택했던 게 코로나19 여파 때문이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리그 운영이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국내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 전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게 된 건데요.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성적으로 보면 사실 뭐 공격에서 종합 1위, 서브 1위, 시간차 2위, 오픈 1위, 디그가 이제 수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5위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MVP급인데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약이 끝나면은 김연경 선수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나 터키 구단들에서 또 김연경을 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김연경 선수도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구를 할지 또 어떨지 몰라서 이 기회에 우승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 사실은 이번 해 올림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서 연봉이 많이 깎이더라도 올림픽 메달을 한번 노렸던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등등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기도 하고, 그러면 1년 계약 끝나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연봉을 몇 배로 많이 주는데 예.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3억 5천만 원 선이거든요. 예. 네. 근데 해외에서 뛸 때는 뭐 10억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김연경 선수의 기량이 2009년에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굉장한 활약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예. 흥국생명에서도 이번에 뭐 김연경 본인의 자체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을 제한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뭐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었고 네. 또 터키 리그에서도 네, 그렇죠. 엄청난 연봉을 각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10억 이상. 그렇죠. 네, 15억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방송국에서 또 짜다가 소문난 YTN에서. 이거 지금 오픈하기가 좀 그런데, 예, 뭐 풍족하게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월등히 낫지 않나. 실제로 저는 말라가는데 최영진 아나운서는 살이 찌고 있습니다. 예, 예. 포동포동해졌더라고요. 예. 예. 밖에 나가면 춥죠? 춥고 배고프고 예. 예. 하지만 뭐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스포츠 측면 승부 코너가 격주에 한 번씩. 네. 예.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누구보다 매주에 한 번씩 해달라고 쪼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돌이켜 봐도 잘 나가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격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어쩔 수 없네. 우리가 더 뭐 실력을 키워야죠. 예. 그래요. 자, 한참 지금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3차전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팀 예상해 봅시다. 뭐 저부터 할까요? 예. 예, 예. 늘 맞추는. 예, 저는 늘 맞추기 때문에 사실 김기혁 아나운서가 배구 때문에 그리고 저는 축구 때문에 이 코너 지금 비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IBK 기업은행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대본을 제가 작성을 해왔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까지 경기를 좀 봤는데 예. 지금 아마 스코어가 18대 7 정도 될 거예요. 흥국생명이 앞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흥국생명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러니까는 매주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아무런 이유 없이 1세트 네. 보니까는 이기고 있어서 이길 것이다. 좀 근거를 더하자면 예. 이 김연경 선수가 그 2차전 막판에 엄지 손가락 부상을 좀 입었고 예. 사실 김연경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게 휘청거리거든요. 예. 근데 오늘 1세트를 제가 그 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좋아요, 몸이. 그래서 흥국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보태기 해도 별 근거는 없었던 것 같고. 자, 김기혁 아나운서. 제가 또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역대 V리그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자가 챔프전에 갈 확률 예. 100%입니다. 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이게 왜 당연해요? 예, 예. 예. 프로야구, 프로축구 퍼센트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네. 예. 프로배구 지금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100%란 말이죠. 1차전은 흥국생명이 가져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이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시즌 초반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우흥.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입니다. 사실 뭐 지금 팀 내 분위기가 어우흥이 아니라 어흥이긴 합니다. 이제 어려운 흥국생명인데 예. 결국 마지막 포효는 흥국생명이 할 것이다. 근거가 거의 없네요. 아까 100% 숫자로 얘기했잖아요. 숫자 나오면은 전문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꼬꼬무에서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지 알겠네요. 예. 자, 다음 주제는 한일전 축구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흥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한일전 축구인데 팬들이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왜 하냐 이걸 도대체 이렇게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이제 못 들어왔어요. 예, 못 들어오고 K리그 위주로 선수 차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특히나 지금 울산 현대에서는 또 7명의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리그 일정에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울산 현대 팀 팬분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그 계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일전을 치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댓글은 굉장히 좋네요. 그래요? 매주 해주세요. 저도 매주에 한 표. 너무 재밌다 스포츠 측면 승부. 전문적이 않아서 더 재밌어요. 이렇게 매주 해주세요. 매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논리적이지 않은 거 잘 들었습니다. 과학적인데? 이렇게. 네. 이게 스포츠라는 게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재미없어요. 저희 둘만한 그 또 호흡이 다른 방송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제작진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댓글 반응은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김기혁 아나운서가 이유를 얘기했는데 예.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일전을 강행하는 이유를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는데요. 한 번은 축구적인 요소로만 좀 봐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본 축구협회 요청으로 성사가 됐는데 일단은 일본 축구협회도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치러지지 않으니까 돈줄이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부심하던 중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전해지고요. 네.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죠. 돈, 마케팅, 흥행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그 일본 축구협회는 그동안 사실 한일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모리야스 감독은 당당히 경기를 갖기 원했다고 또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한일전 사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축구 외적인 요소로 보면은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인데 일본 석간 니칸 겐다이에 따르면 이번 한일전과 관련해 일본 측 한 관계자는
모든 건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라고 털어놨습니다. 주목도가 높은 축구 한일전을 무사히 치러서 특례 조치 적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이 좀 있거든요. 예. 일본 여론을 한층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보관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본 측은 한국팀의 입국부터 투숙, 연습장 왕복, 경기장 이동, 그리고 귀국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번 친선전을 7월 올림픽의 좀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삼을 계획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팬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대표팀을 일본 올림픽 예행 연습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여론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결정은 됐고요. 예, 근데 그 해외파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고 개인 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예 멤버는 나가지는 못할 테고. 네. 언제 합니까? 내일 합니다. 내일 오후 7시 20분에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대본에 없는 질문을 갑자기 하면 이제 다 순간적으로 예. 식은땀이 이렇게. 야, 예. 예, 스포츠 측면 승부반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잠깐 질문 하나만 드리면 안 됩니까? 이동영 작가 워낙 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예. 역대 한일전에서 골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예. 계란 질문을 좀 예. 진행이 좀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제가 못 봤네요. 예. 예. 1971님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최영진 아나운서님 30% 슬라생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율. 예, 청취율. 예. 0.3 아닙니까? 30% 아니고? 그것도 안 돼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네. 아까 자, 정답은 차범근 정답은- 선수였습니다. 차범근 선수였습니까? 예, 예. 오, 차범근 선수가 역대 한일전에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14경기 출전해서 6골을 넣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예. 알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952님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내용 진행하시는 두 아나운서님에게도 개그의 피가 흐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재밌는 그래요? 예. 사람이거든요, 둘 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왔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잘 듣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2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